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밝혔고 결국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내일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어서 또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정기관장이 잇따라 대권 도전에 나섰기 때문에 정치 중립성 논란도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자들로서는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이 자, 대권 이제 도전 선언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건 참 난감하고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에서는 수리를 할 걸로 봅니다. 보는 상황에서 사표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막 사표 수리가 됐다고 연락이 4년인데 임기가 예. 그중 6개월 지금 남은 상태에서 사의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왜 이 시점에 대통령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인데 차차 말씀드리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 정도 뜻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명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실리도 있어야 되는데 명분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정권하고 좀 각지는 수사 이거 말고는 크게 좀 나가야 될 명분은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는 좀 덜해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또 실리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나갔을 때 상당히 많은 어떤 지지율을 받을 수 있느냐. 윤석열 총장이 또 옆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이 사의는 표명하지만 앞으로 대선 갈지 말지는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차차 말하겠다라고 표명할 수 보입니다. 예. 근데 사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되면서 이제 떠나는데 대권 도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몇 달 걸렸듯이 최재형 감사원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 텀을 둬야 자기도 명분이 좀 서니까 아마 그렇게 스탠스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이라는 건 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그렇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라고 하고 또 정치적인 바람이 불면 대통령이 나서서 바람막이가 돼주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어떤 다음 행보를 꾸리고 있었다 그러면 좀 아무튼 애매하고도 이건 비판받을 만한 상황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원장 사상에 감사원장을 하다가 나와서 중간에 자신의 임기가 중에 스스로 사의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고요. 예. 또 사의해서 대권에 출마하고 대통령 출마하는 것도 처음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감사원장이 헌법기관입니다. 예.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있으면 국회 사법기관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그거와 유사한 그 헌법기관이거든요. 공무원의 직무감찰이라든지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정기관입니다. 헌법상 인정하는 사정기관입니다. 검찰총장 헌법에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출마를 해버리면 이제껏 했던 어떤 사정이나 이게 다 정치적 의사로 자꾸 해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하지 않았고 그게 지금 정책 중립에 반할 수 있다라는 자꾸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기자들도 정치권으로 갑자기 옮겨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기자직을 수행할 때 항상 정치권으로 넘어갈 꿈을 꾸고 있었다면 그렇죠. 그 유사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거지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한 거냐? 저널리스트도 유사 저널리스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에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그렇죠. 정부하고 각을 세운 게 많은데 그거에 이제 순수성을 자꾸 이제 의심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다가 이제 마음이 변했다.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일 뿐이고요. 해석은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최재형 전 원장이 대권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껏 했던 감사가 어떤 감사가 일어났고 그 감사에 정치적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이 감사 부분 이 정부하고 지금 정권하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 감사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어떤 앞으로 나갈 길하고 결국은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성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일각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감사원장직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대권 선언을 도전 선언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대권에 나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 말대로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딱 있어야 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그게 명분이거든요. 예. 그냥 막 나갈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권에 나간다면
누구라도 국민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죠. 거고요. 뭐 우리 검찰총장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뭐 대통령 아니면 법무부 장관들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 검찰의 중립성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그 명분에 대해서는 아마 납득을 할 겁니다. 뭐 저는 예. 또 내일 하겠지만서도요. 근데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명분적 측면은 월성 1호기 그거밖에는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는 크게 보였던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좀 쌓기에 시간을 좀 줄 거로 보이고요. 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대선 출마해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되려면 실리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을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갈지 그거까지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결국 문제는 이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감사원에 있던 사람이 또는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정치로 조금 더 나가고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 같은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되겠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권에서는 상당히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이건 배신이야 뭐 이런 말도 나오던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이고 법조인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언감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물건을 보니 이제 마음이 동요해서 도둑질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언감생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어떤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에서 반사적으로 본인이 부각되니까 출마를 했다는 것도 저는 뭐 언감생심과 같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견물생심 얘기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런데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고 또 행복 추구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인증 욕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해보고 싶어. 그렇죠. 그것도 인정해야 되고 뭐 그건 인정하는데 정말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의 피선거권을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에 나가겠다는 걸 제안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기도 하고요. 대통령 할 수 없는 사람 40세 나이 제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네. 국적을 갖고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왜 검찰총장, 감사원장은 안 되느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위원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법에 한다면 지금 계속 그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몇 년 텀을 주고 할 수 있는 1년이나 뭐 2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건 조금 헌법상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감사원이 늘 감찰을 진행하던 어떤 기관 같은 데에 옮겨간다면 몇 년 텀을 두고라도 가시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여서 참 난감하긴 난감.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 하면은 판결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헌법상에 나이 빼고는 제한 자체가 없거든요. 예. 아예 못하게 하는 거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 단임권, 피선거권 제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뛰어든다면 네. 경쟁 상대가 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내일 이제 드디어 뭔가 큰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만은 보나마나 기자들이 빼곡하게 그렇죠. 그 회견장에 들어찼으면 던질 질문은 대권도전 선언 이제 분명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엑스파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 질문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시험 때입니다. 예. 이제껏 전원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우당 기념식 갔을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기자들하고 문답을 피했거든요. 근데 선언하는 마당에도 얘기 안 할랍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입당 그리고 엑스파일 또 가족 문제를 예. 질문할 겁니다. 아마 준비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많은 얘기보다는 이제 아주 준비된 답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거기서 두 번, 세 번 질문을 또 기자들이 한다면 과연 또 어떻게 답할지 그걸 막을지 아니면 또 부연 답을 해줄지 그게 내일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법조인이시니까 홍준표 이제 전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 다 법조인들이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지사도 그렇죠, 다 그렇군요. 변호사이고요. 글쎄요. 법을 몰라서는 이제 21세기 살아가기 힘들단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정치 지도자를 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까? 그럼 저뭐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이 국회 구성원인 300이면 예. 법조인이 가장 많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또 기자들도 좀 많기도 하고요. 기자 예. 출신들이. 근데 사실은 국민 구성원하고 비슷해야겠죠. 농부가 몇 프로면 농부가 좀 많고 그러니까 직장인이 많고 이게 저는 그게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네. 법조인이 정치를 하고 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뭐 검사, 판사, 변호사 거의 마치고 와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도 지금 법조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잘못됐단 말씀 제가 드리긴 뭐하고 그게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지금 의문을 유승민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법조인들 잘한다. 법에 대해서 상당히 알지만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 어떤 국가라든지 안보 이런 비전 이런 거 혹시 그거 있느냐, 과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제가 답하기 조금 곤란하긴 한데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대권 주자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절반이 법조인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법조인이었죠. 예. 뭐 어떤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좀 넓은 시야를 가진 법조인들이 많이 정치권으로 와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는 건 바람직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이제 내일 또 출마 선언도 한번 상당히 기대가 들어보면서 됩니다. 다음 예. 주에 한번 얘기를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